지금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게 단순히 민감한 피부라서가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중단해야 할 7가지, 피부가 더 망가지는 방향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내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인지 60초 안에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과 오늘 당장 중단해야 할 7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만 지켜도 피부가 더 망가지는 방향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화장품을 바를수록 따갑고 평소에 잘 쓰던 제품조차 자극적으로 느껴졌을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관리법을 더하는 게 아니라 중단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검증된 현상 3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 장벽은 각질층을 중심으로 외부 자극을 막고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장벽이 손상되게 되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는 패턴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수분의 손실이 증가합니다. 피부, 특히 각질층을 통해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더 쉽게 증발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TEWL,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불러요. 이 TEWL은 임상 연구에서 피부 장벽이 저하됐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수분이 더 잘 빠져나간다는 건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2번째는 각질층 수분이 떨어지면서 자극 물질이 피부 안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3번째는 그 결과로 따가움, 화끈거림, 붉어짐 같은 자극 증상이 훨씬 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는 각질층이 손상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피부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단순한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 장벽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잘 쓰던 제품이 갑자기 따갑거나 화끈거림이 느껴진다. 둘째는 세안 후에 당김과 따가움이 같이 온다. 셋째, 붉은기나 열감이 쉽게 올라오고 오래 지속된다. 넷째, 보습을 해도 속당김이 있다. 5번째, 각질이 들뜨고 화장이 밀리거나 들뜬다. 6번째,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하다. 마지막은 작은 트러블이 쉽게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트러블이 더 악화된다. 이 7가지는 기분이나 개인의 체감 문제가 아니라 장벽 기능이 떨어졌을 때 흔히 보이는 임상 증상들이에요. 여기서 3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장벽이 무너진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고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은 추가 관리가 아니라 중단과 최소 루틴이 우선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뭘 더 발라야 하지가 아니라 뭘 멈춰야 하지예요. 우선 각질 제거 전부 멈추세요. 스크럽, 필링, 산, 아하, 바하, 파하 전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강한 기능성 제품의 데일리 사용을 멈추세요. 건강한 피부일 때 기능성 성분을 적절하게 써주는 건 너무 좋지만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레티놀, 비타민C 이런 성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잠시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는 새 제품 테스트 금지. 제 피부에 대해서 처음 밝혔던 영상에서도 자세히 알려드렸었는데 저는 좋아지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남들이 좋다는 제품이랑 SNS에서 광고를 하는 제품을 정말 모조리 다 사서 써봤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얻었던 건 예민한 피부였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뭐라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반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 절대 새 제품은 금지. 세수할 때 뽀득뽀득해야 깨끗하게 세안이 된 것 같아서 벅벅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문지르는 습관은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거 금지예요. 뜨거운 물은 각질층 지지를 더 빨리 손실시켜요. 그래서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번째는 루틴을 매일 자주 바꾸기 금지. 이렇게 자주 바꾸게 되면 피부가 원인을 못 찾아요. 장벽 회복에는 시간과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수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따가운데 참고 덧바르거나 막 문질러서 흡수시키는 행동 금지입니다.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자극을 그냥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피부염이 생기기 전에 어떤 화장품을 발랐었는데 피부가 붉고 너무 따가운 거예요. 저는 이게 소독이 되는 건 줄 알고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이구나 하고 계속 덧발랐었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바보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이후로 접촉성 피부염이 바로 생겼어요. 절대 자극을 참고 덮어서 바르지 마세요. 민감하거나 손상된 피부에는 강한 물리적 자극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가 좋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벽이 손상된 피부는 방어 기능이 감소한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건조함, 민감함, 트러블, 단주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때 성분을 계속해서 추가하게 되면은 회복이 아니라 자극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 단계보다 역할이 명확한 성분을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콜지라고 불리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피부 장벽을 집에 비유하면 피부 세포 하나하나는 벽돌이고 그 벽돌을 메우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지질이에요. 이 시멘트의 핵심 재료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예요. 특히 이 중에서 세라마이드는 각질층 지질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이 시멘트가 갈라지고 빠지면서 벽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손상된 피부를 보완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 세콜지 성분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판테놀 성분입니다. 판테놀은 무너진 벽을 빨리 복구하도록 돕는 응급팀에 가까워요. 이 전에 말한 세콜지가 벽 재료를 채우는 방식이라면 판테놀은 무너진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판테놀은 일단 피부를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성분으로 선택될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여러 개를 바르는 시기가 아니라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균형 있는 비율로 구성된 제품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표를 보시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 제품은 보통 장벽 보완, 진정 보습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콜지나 판테놀이 보이면 장벽 보완 방향은 맞을 확률이 높지만 여기서 자극 유발 요소, 예를 들면 향료, 알코올, 각질 제거제, 강한 기능성 성분 등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최소 72시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세안은 부드럽고 짧게 꼭 미온수로 해주세요. 화장품은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세콜지 혹은 판테놀이 들어있는 보습 제품 하나만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질 제거 성분, 기능성 성분, 세 제품 모두 중단해주세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피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